백 교수님, 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본회의 대표 연설을 통해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뭐 어제 오늘 계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세 번째요. 대선 때 공약했고 개항을 보궐선거 나와서 또 공약을 했는데 이번에 세 번째인데 하도 이재명 대표가 말 바꾸기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번에는 지켜질 것인가? 그동안 특권 다 누리다가 이제서 왜 뒤늦게 불체포 특권 선언을 하고 나서느냐 뭐 그런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고영신 TV에서도 뭐 그런 주장을 여러 번 했었지만은 지금 2월 27일 날 대장동 일해 사건, 이건 이제 성남 FC 사건 이런 걸로 이제 구속영장이 구속을 하기 위한 그 구속 실질 심사를 하기 위한 사실은 구인 행위로 이제 그 체포 동의안이 왔었는데 사실 부결됐지 않습니까? 부결됐죠. 그것도 사실은 찬성이 139표, 그렇죠. 거의 뭐 반대가 138표예요. 일반 안건 같으면 통과예요. 그렇죠. 이건 과반을 얻어야 그렇죠. 하니까. 과반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이하영 지사가 연루된 대북 송금 사건, 뭐 쌍방울 그 변호사 대납비라든가 이런 게 몇 개 있는데 백현동, 정자동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백현동이나 정자동 뭐 특혜 사건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문제는 지금 법조인 대응팀에서 지금은 영장이 청구돼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에서 절대로 영장이 발부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전략이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늦게나마 이걸 지키는 그런 약속이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대의명분상으로 나는 불체포 특권 내려놓았다. 그러면 지금 회기가요. 보세요. 지금 임시 회기에다 9월 1일부터 또 회기가 3개월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계속인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전에 권성동 의원이 그 강원도 정선 그 카지노 그 불법 채용 그런 청탁 사건에 있어서 그럼 회기를 조정을 해가지고 좀 늦춰서 회기가 아닌 비회기 중에 내가 자진 출석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면 국회의원은 어차피 회기 중에 오면요 다시 또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권성동 그 전 그 국회의원처럼 그런 정도.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글쎄 어떻게 실천할지 그게 이제 좀 궁금하다. 어떻게 할지 알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좋은 이야기라고 전제를 달았어요. 그 참 좋은 이야기인데 실천할 방법을 좀 제시를 해야지. 그래서 그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부분은 회기가 아닐 때 차라리 저는요 조율을 해서 회기 중이 아닐 때 검찰 쪽에서 그 청구를 해라. 실질심사 구인을 해라. 그러면 내가 판사한테 나가겠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정의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인정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방법론을 지금 전혀 제시를 안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비회기. 또 회기 중이라도 이 민주당이 과반이 넘으니까 얼마든지 회기를 중단시킬 수 있어요. 과거 패스트트랙 때 쪼개기 회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비회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체포 동의안이 오면은 본인이 이제 그 신상 발언에 나서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당론으로 찬성을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결이 돼서 스스로 법정에 나가서 판사 앞에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약속을 이행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 출신이고 또 민주당에도 율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판단할 때 지난번 대장동이라든가 유래 성남FC 이건 엄청나게 큰 사건이고 그에 관련된 사람들 다 구속이 됐어요. 구속됐죠. 뭐 구속 만료가 지나서 일부는 석방이 되어 있습니다만 보석으로 그때 같으면은 모르는데 지금 백현동이라든가 정자동, 쌍방울, 대북, 송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 이재명이나 이 민주당 율사들이 설사 체포 동의안이 오더라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확률이 높다. 네.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닌가. 실질적으로 그에 관련된 핵심 인사들이 입을 딱 봉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화영 지사라든가 물론 이제 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입에서는 뭔가 조금씩 나오긴 있습니다. 근데 이화영이가 입을 다물고 있는 핵심적인 측근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입을 다물고 있고 또 김용 의원 역시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백현동도 네. 김인섭이가 입을 그렇죠. 열어야 하는데. 김인섭은 또 구속이 돼 있지만 다물고 결정적인 있잖아. 지금 얘기는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법률 대응팀 소위 말하면 이제 로이어라고 하는 이 율사들이 자신 있다. 예, 영장이 청구 체포 동의안이 온다고 하더라도 영장이 발부될 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쯤은 출석을 해서 실질 심사를 받아도 문제가 없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 하나만 보더라도 수천억 원이 사실은 배임 혐의의 그 적시가 됐잖아요. 다 적시가 그렇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영장이 발부될 소리가 높았거든요. 예. 근데 결국 부결이 되는 바람에 이제 실질 심사를 받지 않아서 불구속 기소된 상태인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영장 발부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주 큰 사건이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핵심적인 스모킹 건이 지금 나타나는 게 없어요. 없어요. 핵심 네. 참고인들이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하면 검찰이 이 소위 체포 동의안에 범죄 사실을 적시를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판사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영장 발부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제1야당의 부분은- 대표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법의 가장 근간이 뭐냐면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도주할 염려는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또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네. 그건 이재명 대표가 지시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근간이 없어요. 예, 그렇기 결정적인 때문에 스모킹 건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판사가 이 부분은 체포 동의안이 와서 실질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100% 영장 발부하기가 어렵다. 이런 분석이 저 같은 경우도 하는데 율사들은 또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체포 동의안 특권 내려놓겠다. 지금 무조건 가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참 스마트하게 하고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잔머리를 엄청나게 굴렸다고 봐야죠. 예, 거기다가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김민섭이라든가 이화영 또 정자동의 그 관련된 그 대표 황모 씨, 예, 예. 이 사람도 뭐 정진상의 지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428억과 관련된 김만배 이런 사람들도 다 입을 다물고 있고. 김만배도 아직까지도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진술은 재판이라든가 검찰 조사에서도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럴까요? 김만배는 더군다나 가장 핵심인 428억. 이재명도 자기 것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김만배는 자기 거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428억을 자기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태여 검찰의 수사에 협조할 리가 없는 것이고 정진상이나 김용 이런 사람은 뭐 더군다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영장을 검찰이 지금 청구하기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한 거고 설사 청구하더라도 법원에 가서 기각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한동훈 장관이 사실은 그 엄청난 머리거든요.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천재에 가깝고 뭐 여러 가지 그 뒷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만약에 장관이라고 하면요. 전 영장 청구 안 합니다. 체포 동의안 절대 국회로 안 보내고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두 번째 검사가 영장 청구를 이제 해서 체포 동의안을 보내서 막 회기 중이든 비회기 중이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분석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판사가 영장 발부를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언론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 또 그렇지 않은 무당층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생각이 나올까요? 야,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맞네. 그렇게 되죠. 이게 상당히 지금 부풀려 가지고 포장된 수사를 한 게 아니냐? 예.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판사가 영장을 발부를 할 텐데 뭐 영장 발부를 안 하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제가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라고 하면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을 해서
기소를 통해서 재판에서 불구속 입증을 기소로. 받아가지고 불구속 기소로. 그렇죠. 네. 그렇게 돼서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게 하는 거기에 전력 투구하는 게 수사의 가장 핵심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체포 동의안이라든가 영장 청구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뭐 저도 백 교수님의 분석에 공감을 표시하고 이재명도 그 점을 아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 쉽게 못 올 거야 그럼요. 나한테. 그러니까 이때 공세를 쥐어가지고 지금 이낙연도 이번 주말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기 전에 내가 대못을 딱 박아갖고 방탄 뭐 도덕성 논란 이거 싹 지워버리겠다 해갖고 한 방 터뜨린 거예요 나름대로. 꼼수를 쓴 거죠. 이게 전체적인 전략이 이미 나옵니다. 이게 예. 그래서 그 이재명 그 대표는 역시 또 한동훈 장관 못지않은 지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 그 법률적인 검토나 회의를 했을 겁니다. 아 그랬겠죠. 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여러 각도로 해봤겠죠. 폭이 이 체포 특권 선언을 했는데 이게 지금 원래 국회에서 이제 대피 연설할 때 원래 그 안에는 없었습니다. 원고에. 네. 그런데 원고에 없는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허를 찔렀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이나 이원석 검찰총장 우리나라 제1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그런 수를 모를 일은 없는 것이고 어제 이재명 대표가 대표 연설을 하는 동안에 한동훈 장관의 표정이 계속 크로스업 돼서 잡히던데 상당히 비웃는 듯한 그래 나도 당신이 그런 깜짝 수를 내놓으면 나도 칼이 있어 하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한동훈 검찰 이원석 검찰팀과 이재명 대표 간의 수싸움이랄까 네, 이게 아마 창과 방패. 치열하게 창과 방패가 그리고 이제 부딪힐 것 같아요. 히든 카드라는 게 수사에는 항상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같은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네, 지켜봐야 하는 지금은 상황입니다. 이재명이가 이 꼼수를 통해서 뭔가 주도권을 잡은 것 지금은 같지만 현재 주도권 잡았다고 보여지죠. 예, 그러나 네. 한동훈 이원석 조가 우리나라 최고의 검객들인데 그렇게 일패도지할 리가 있겠습니까? 지켜볼 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